교재 이제 1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4페이지에 이제 테마 1번의 조세 개념부터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까지, 확정 소멸까지 한번 쭉 갈 건데, 먼저 1번의 조세의 특징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1번의 조세 특징 한번 이제 가보죠. 지금 여기 그 2시간당 교재는 칠판에 이렇게 띄우는 표들이, 이 표들이 교재 안에다 수록이 돼 있어요. 교재 안에 수록이 돼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이 칠판에 있는 걸 막 베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세법은 쓰는 게 먼저라겠는가, 말이 먼저라겠는가? 말하고 쓰고, 말하고 쓰고. 연습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이게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과세 주체락에서 이제 조세라는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세라는 거 뭘 조세라냐면 이런 거예요. 세금 플러스 조달. 세금 조달. 자, 그러면 조세라는 말이 뭔 뜻인지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대로 앞에서부터 그대로 쭉 읽어보세요. 세금 조달. 그리고 조세.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지우네요.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세라는 정의가 조세라는 말을 할 때는 세금을 조달한다.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세금을 조달한다.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로 합니다. 그건 조달이란 말이 모르겠다. 그럼 세금 걷는 거 이게 조세예요. 세금 걷는 거. 다음 중에 조세 정의를 찾으세요. 시험에 내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고요. 시험에 내면요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세 정의를 시험에 낸 사람은 세상에 교수들 중에 어느 교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쓸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용어를 볼게요.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이 부과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이만큼 내세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이제 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체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럼 주가 되는 단체예요. 주가 되는 단체인데, 세금을 가져가는 단체가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갈 때가 있고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써요. 국세 이렇게 말해요.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해 가는 것을 국세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조달하면 무슨 세 그러면 된가?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말을 할 때는 길게 하는 게 좋은가? 좀 줄이는 게 좋은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세요. 다시 한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그렇죠. 이런 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 해년마다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해봐라.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국세냐, 이게 지방세냐, 이걸 한 문제 구별하라고 나와요. 그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세금 종류 외울 필요 없어요. 국세 종류 13개 암기하고 지방세 11개 암기하면 다 풀 수는 있겠죠.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런 걸? 암기 못해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물건이 어느 집안 딱 고정이 돼가지고 어디에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건물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은 오늘은 노량진에 있다가 내일은 강남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인천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건물이 움직이는가요? 고정이 되어 있는가? 고정. 딱 고정이 되어 있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가에서 가져간다. 그 지방에서 가져간다. 그 지방에서.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봐요.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걸 암기를 안 했는데 입에서는 지방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말 뱉어버리면 끝이에요. 말 못 뱉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실감을 해보시면 돼요. 말을 입으로 뱉으신 분은 문제를 보면 이것도 문제야.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말을 못 뱉으신 분은 이것이 뭐지? 어떻게 풀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뭐냐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있으면 등기를 할 때는 노량진에 건물이 있으면 제가 노량진에다가 등기를 하겠는가요? 저기 인천에 가서 등기하겠는가? 노량진. 그럼 그 물건이 있는 대로 하니까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 봐요. 암기 안 해도 푸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건물에 노량진에 있어. 노량진에 있으면 이 건물이 있는 데서 이 건물이 서 있으면 여기서 재산세라는 게 나와요. 재산세라는 것은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 장소가 노량진에 있으니까 이 건물이 있는 장소에서 재산세를 물리니까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다. 자,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금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량진에만 땅이 있겠는가요? 전국 어디든지 있을 수 있겠는가? 전국 어디든지. 그러면 노량진에 있는 땅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이든 다 더하니까 지역 구분을 한 군데로 지역 구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역에서 받아라, 전국을 기준으로 받아라. 전국. 그러면 너는 지방세다, 국세다. 그렇죠. 그래서 국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국세 종류를 애우고 지방세 종류를 애우니까 세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설명만 딱 들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양도했을 때 양도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그 돈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 수도 있고 인천에 있는 집을 팔 수도 있고 부산에 있는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전국 어디에 있는 집을 팔아도 팔았던 것을 다 묶어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 단위로 딱 정해놨는가? 전국으로 묶었는가? 전국으로 묶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재산세는 지방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틀렸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2차 세법을 안 하시면 이것도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2차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한 문제는 학개론에서 거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습.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정리했죠? 그러면 이제 숙달 시켰으니까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둘 중에 취득세는 어디에 속한다?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국세, 지방세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가보죠. 1번. 먼저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그런데 밑에 표를 봐보세요. 표를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만 하네? 위에서는 세금 종류가 엄청 많은데 왜 여기까지만 하세요?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이것 말고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나머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안 내요. 딱 여기만 믿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연습. 자, 연습 안 해요. 이 칠판만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서로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질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틀릴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해결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국세, 지방세를 한 문제 나오면 이걸 맞춰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숙달을 해가지고 내 입에서 국세, 지방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 되어야만 문제가 풀려요.
아직까지는 잘 거예요.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바로 이제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갈 때,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 그런가요? 돈 내놔라. 그게 금전이에요. 돈으로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런데 아니면 나 돈 없어. 나 돈 못 내겠어. 돈 없어. 돈 못 내겠어. 그러면 그래 돈 생기면 내라 그런가? 너 물건이라도 내라 그런가? 그냥 정부가 나 돈 없다 하면 그래 이번에 돈 없으니까요. 이번 내지 마시고 나중에 내세요 그러던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라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다시요. 국세, 지방세 또 한 번 더 익혀야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입에서 완전 속달될 때까지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한테 엄마 아빠를 시킬 때 아기가 엄마 한 번 하면 이제 됐어. 엄마란 말 안 해도 돼. 이러든가요? 계속 시키든가? 계속 시키죠. 오늘 수업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완전 말 배우는 애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야 돼. 계속 따라해야 돼. 그래도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다 보면 이게 잡혀요. 그럼 세금 종류는 국세, 지방세를 찾았어. 그러면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납은 어떻게 하냐? 지금 먼저 보여만 드릴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물납 안 돼요. 재산세 너만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가봐요. 교재에 딱 가시면 그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자, 네모 박스 중에 물납표, 지금 여기하고 똑같이 물납표에 여기를, 재산세 여기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똑같이. 자, 네모로. 형광 다른 색깔 있는 걸로 눈에 들어오게 하세요. 재산세 칸만, 그 칸만 체크하세요. 그 칸만. 자, 그 칸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눈에 딱 들어왔죠. 그러면 전체 세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체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자, 다 됐어요. 자, 이번 32회 세법 기출문제네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저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누구만 물납이 가능하다? 재산세만 가능하다. 딱 잡았어요. 이제 개념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에서 뭐가 출제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봐요. 시험 다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제가 첫날부터 문제 풀 수 있게 다 해드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총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전부 다 조세는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물납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해놓고 이 세금 종류는 절대 설명을 안 해요. 시험은 이걸로 나오는데 문장으로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문장은 제가 체크를 안 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재산세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재산세만 밑줄 그어보세요. 양가로 2번에 현행 세법 중 지방세의 재산세라는 것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물납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물납 제도는 누구만 물납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상속세라는 것도 있는데 상속세는 체크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요. 왜 손해냐면 상속세는 우리 시험 공고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시키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굳이 상속세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낸다고 말까지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안 낸다는데 왜 가르치고 공부시키냐 이거예요. 그거를요. 아예 상속세는 시험 지문에요. 상속이란 말 자체, 상속세란 말 자체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아예 그런 지문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납은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게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봐. 이게 건물. 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제가 이제 물납으로 이 건물을 물납으로 신청한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 돈 없으니까 이 물건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물건 낼래요? 그러면 정부가 내주세요. 그러겠는가요? 내가 돈 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런가요? 무조건 제가 이 건물을 주면 무조건 받아가겠는가요? 확인해 보고 돈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검토해 보겠는가? 검토해 봐야죠. 그 말은 이제 29의 기출문제로 넘어가네요. 자, 물납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 물납 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그렇죠. 왜? 확인해 본다는 이야기는 돈 안 되면 거절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29의 기출문제예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다 했을 때, 그럼 좋아, 이거 받아. 자, 돈 되겠네? 받겠어. 돈 되겠네? 받겠어. 그러면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일단 정부는 평가해서 가져가겠는가? 평가 안 하고 가져가겠는가? 평가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이번 32회 시험에서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물납에서 시험 문제가 32회 시험에서 여기서 한 지문, 여기서 한 지문인데 하나는 정답 한 문제로 출제하고 하나는 정답은 아닌 걸로 출제했어요. 여기서 두 줄을 출제했어요. 물납에서. 해년마다 그렇게 시험이 출제돼요. 물납은. 물납은 무조건 누구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 물납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나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지. 이제 아마 이거는 1월 달쯤 되면은 재산세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다 배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지금은 재산세만 물건으로 낸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자, 분할해서 낸다는 말 뜻은 저 말을 딱 보니까 분할해서 낸다. 분할해서 낸다. 이 말은 돈을 다 내겠다는 얘기인가? 돈을 나눠서 내겠다는 얘기인가? 나눠서. 그렇죠. 돈을 나눠서 내겠습니다. 왜요? 왜 나눠요? 그러면 돈이 다 있으니까요.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가? 부족하니까. 지금 조금 내고 나중에 나머지 내겠다. 그게 분할 납부예요. 자, 분할 납부. 그럼 분할 납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분할 납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형광펜으로 네모를 묶으세요. 이렇게만 묶으세요.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여기를 출제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맞았죠.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맞았어요. 양도소득세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자, 됐어.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동그라미라고 쳐져 있는 거, 그 양도소득세 이 동그라미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화살표 해보세요. 자, 두 개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세금 신고가 양도소득세 두 개가 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모두 가능하고 뒤에다 쓰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읽어봐요. 이제 이걸 그대로 읽는 연습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확정신고 때도 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작년 31회 시험 문제는 예정신고 시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지만 확정신고 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모두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예정이든 확정이든 분할 납부는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4페이지에서 32의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 지문으로 2줄. 그러면 2페이지수에서 2문제, 2줄이 나왔네. 이 짧은 거에서 2문제씩이나 나왔다고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죠. 세법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종합문제, 응용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응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 오른쪽. 조세 분류로네요. 이제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밑줄 안 그시는 게 좋아요. 조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중에서, 자, 이제 다시 이제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중에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국세, 지방세를 찾아냈어요. 그럼 국세 중에 우리가 5개 공부하는 것 중에 주로 국세는 무엇과 무엇 2가지가 국세에서 있었는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럼 이제 이 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소득세부터 해서 쭉 내려보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있을 거예요. 전체가. 그럼 그 중에 여기만, 농어촌 특별세만 이렇게 네모로 묶으세요. 제일 밑에 농어촌 특별세만. 농어촌 특별세만 거기다 색깔로 입히셔도 돼요. 형광펜으로 색깔로 딱 입히시고 앞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 앞에다가 하나만 쓰세요. 여기다가 농어촌 특별세만 앞에다 주의하고 다루세요. 왜 주의해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앞에가 농어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농어촌은 지방처럼 느껴지는가요? 도시처럼 느껴지는가? 지방. 그럼 지방세다, 국세다? 전 국세라고 했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지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예요. 그러면 뭔 소리 하세요? 농촌 느낌 나도 지방세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농촌 느낌 난다고 나를 지방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혹시라도 농어촌 특별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이름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라 이렇게 국세인데 농어촌처럼 지방처럼 느껴져요. 이래야 돼요. 자, 그럼 끝. 자, 됐어요. 그 표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지방세로 가네요. 지방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세. 넘기시면 안 돼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방세가 있어요. 이 지방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세는 총 3개가 있죠. 무슨 세 3가지가 있는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3가지 있어요. 그럼 3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건 지금 학습 나가지 마시고, 요거 안 써도 되니까요. 먼저 듣고 어떻게 푸는가를 연습하세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로 나눌 때, 이제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어디에 특별시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속에는 또 각 구청이 총 몇 개 구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서울특별시 속에는 구청이 총 몇 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네요. 서울 사람들 아니네요. 서울에 무슨 구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구 옆에는 무슨 구가 있는지 정도는 알으셔야죠.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데는 무슨 구인가요? 동작구. 동작구 옆에는 영등포구. 또 옆에는 모르죠. 이 위로 가면 용산구. 또 그 용산구 바로 위로 가면 종로구. 옆으로 가면 마포구. 밑으로 가면 양천구. 그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서초구. 다 그 지도를 눈에서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어디로 가면 먼구, 어디로 가면 어디로. 그래서 종로구에서 바로 위로 가면 동대문구.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중개사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지금처럼 이러시면 우리 사무실에 손님 와도 다 나가요. 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지금처럼 이러시면. 그러니까 실무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 형태가 딱 돼버리면 긴장하셔야 돼요. 고객이 오셔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구 바로 옆에를 물어봤어요. 자, 용산구 옆에가 어디 뭐가 붙어 있는가? 옆으로 가면 마포구 붙어 있겠죠? 서대문구 붙어 있죠? 그쪽으로 가는. 근데 뭘 물어보는데 지금 동쪽으로 말해야 될지 서쪽으로 말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말해야 될지 이걸 몰라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그런 것부터 익히세요. 서울 전체 탁 표시할 거. 어디 이쪽이 어디고 어디 이런 거 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들이 있고 각 구청 예산으로 쓰는 세금 이렇게 나눠져요. 또 인천. 그럼 광역시 한번 볼게요. 그럼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총 몇 개의 광역시로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시 좀 찾아보죠. 자, 인천부터 찾아, 인천. 자, 인천 광역시. 자, 인천에서 이제 서해안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 대전 광역시. 대전에서 경부선 타고 내려가. 대구 광역시. 거기서 또 타고 부산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울산 광역시. 더 내려가면 부산 광역시. 거기서 남해안 타고 쭉 다시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면 광주 광역시. 총 6개. 대한민국 지도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광역시는 인천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인천은 광역시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있고 인천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 거 조그맣게? 구청. 그래서 인천, 구가 있죠. 그러면 광역시 예산과 구의 예산으로 나눠져요. 그다음 이제 대한민국은 제주도를 빼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빼는 거예요. 제주도를 빼고 육지로 총 몇 개 도로 구성이 돼 있다? 맞았어요. 8도예요. 왜? 우리 노래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수남 하청일 아저씨의 노래에서 8도 유람하세 하고. 그럼 8도가 강원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래서 총 8개 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에서 예산으로 쓰는 게 있고 시군의 예산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경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는 총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으로 구성돼 있다? 깜깜할 일이죠. 중개사님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아시겠죠?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땅 하시는 분들은 땅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지도가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군 하면 거기에 뭔 땅 있고 뭔 땅 있고 다 알아버려요. 전국을 여기저기 들추시고 다니니까 전부 그걸 하려고 임장활동을 다니시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러 다니면서 지역을 익히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는가? 여기는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부지 하나 잡아주세요. 그러면 거기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토지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거래 대상이에요. 그냥 그 지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다가 큰 지도 붙여놓고 익히기 시작하세요. 막 돈 많이 벌려면. 예. 근데 지금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도 그러면 어느 시, 몇 개 시고 몇 개 군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익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럼 일부는 도의 예산이고 일부는 시군의 예산이에요. 그럼 지방세는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총 몇 개의 지방세만 공부하자 그랬는가? 3개. 3개? 그럼 3개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3개만 딱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취득세.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세 번째는 재산세.
이렇게 세 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세 개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딱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요거를 특별시 예산으로 쓸 건지 각 구청 예산으로 쓸 건지 어디에 예산으로 쓸 건지는 법에서 너는 여기서 예산, 너는 여기 예산, 너는 여기 예산 라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교통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는 취득세는 특별시 예산으로만 쓰고 구청 예산은 안 돼요.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강남에 집을 사든 동작구에 집을 사든 종로에 집을 사든 취득세를 내면 그 취득세는 서울 특별시 예산으로 쓴다. 각 구청 예산으로 쓴다.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면 등기할 때 내는 등기부에 기록할 때 내는 요 세금들은 요거는 구청 예산으로 쓰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서울에서는 구청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구청 예산으로 쓰고 특별시 예산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는 취득세는 도에서는 도청 예산으로 쓰고 전체 도의 예산으로 쓰고 시군 예산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의 예산이고 시군의 예산은 아닙니다. 네, 재산세는 시군 예산이고 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살을 하나 간단하게 붙여볼게요. 광역시는 세금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광역시장님이요. 나 귀찮아요.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이 할래요. 서울하고 똑같이 갈래요. 그러면 언제나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세금 분석이 둘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 무조건 서울하고 광역시는 세금 분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 취득세는 이 소개가 특하고 광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여기에 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구가 들어가고 또 여기가 도가 들어가요. 근데 재산세는 구가 들어가고 시군이 들어가요. 그럼 이 글자만 그대로 읽어볼게요. 취득세, 머리 글자 요것만 따보세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하면 발음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밑에서 올라왔어요. 도구. 근데 재산세는 구시군 하면 발음이 좀 꼬여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군구.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구. 이걸 자꾸 숙달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왼쪽 다시 14페이지로 가세요. 14페이지 첫 번째 표에 보시면 과세권자가 나오죠. 취득세 과세권자 약칭으로 써놨죠. 취득세는 누구 하고 써졌는가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이 사람들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이걸 지금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15페이지 끝.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15페이지. 16페이지로 가네요. 16페이지에 이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앞에다 중요 표시하세요. 양가로 2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한 년마다 세 줄이 나와요. 세 줄이 나오는데 작년 32회 시험도 여기서 세 줄이 출제됐어요. 근데 이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법 응용해서 나온다. 응용해서 실무 사례 형태로 풀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어야만 돼요.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쓰는 것보다 먼저 들으세요. 인세라는 것은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중심의 과세를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찾아봐요. 기업번 의에서
중간으로 가세요. 첫 줄 중간에 가시면 사람 중심 체크하세요. 사람 중심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사람 중심까지만. 자, 두 번째 줄 과세하는 조세. 거기를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인 걸 인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물세. 이제 물세로 내려보네요. 물세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으로 왔더니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는 앞에는 인세는 누구 중심으로 계산했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요. 그럼 물세는 뭐 중심으로? 그렇죠. 물건. 그래서 물세니까 앞에가 물, 그러면 물건 중심의 과세를 물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인세와 물세의 정의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응용해서 내니까 정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입에서 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실제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오른손에 하나를 들고 있고 왼손에 하나를 들고 있어요. 자, 분필을 제가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들고 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는 분필은 몇 개인가요? 한 개다, 두 개다? 저를 사람을 안 보시네요? 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를 시켜야 돼요.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다 위로 올라오세요. 인세 니은번의 특징에서 니은 특징에서 그 줄 니은번 첫 줄 끝에 합산하여 과세 밑줄 그으세요. 자,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따로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계산해라. 합쳐서.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제 손에 오른손에 1억을 들고 있고 왼손에 1억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 손에 들어있는 돈은 얼마다? 2억. 그러면 세금은 1억씩 물린다? 2억에 대해서 물린다? 2억에 대해서 합쳐서. 그럼 합쳐서 물리니까 두 개를 묶어서 각각으로 물려라? 한 장으로 물려라? 한 장으로. 두 개를 묶어서 한 장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걸 인세라고 그래요. 자, 물세. 물세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물세, 니은번 특징에 끝에 개별과세 밑줄 그어보세요. 자, 물세, 개별과세만 찾아. 끝에 있어요. 첫 줄 끝에 개별과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손 띄세요. 자, 물세는 제가 물건을,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물건 한 개씩 한 개씩 세금을 계산해라. 다 묶어서 세금을 계산해라. 한 개씩 한 개씩. 하나씩 하나씩. 자, 물세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할 때는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하셨으면 세금 낸 영수증도 한 장 있다, 여러 장 있다? 여러 장 있다. 그럼 끝. 자, 해결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세금의 종류를 한마디도 안 해도 스스로 말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제부터. 자, 취득세는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 자, 물건이네요. 그럼 제가 1년에 부동산을, 건물을 2개를 샀어요. 1년에 건물 2개를 사면 2개를 더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뒤처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뒤처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100m 달릴 때 같이 다 달렸어. 같이 잘 달렸는데 여기서부터 앞 사람은 가고 나는 뒤에서 지금 뭐예요? 발 둥둥 굴르고 여기서 뒤처져 버리네요. 여기서 뒤처져 버리면 못 따라가요. 못 쫓아가요. 다시 한번요. 자, 1년에 부동산을 제가 1월 달에 건물을 하나 사고 3월 달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1월 달 건물과 3월 달 건물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그때 계산해라. 그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개별과세고 하나씩 물건별로 물건을 취득할 때부터 취득한 날 거기서부터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네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름을 쓸 때 이름은 전체를 묶어서 이름을 쓰는가요? 한 개씩 쓰는가요? 한 개씩. 자, 한 개씩 물세니까 개별과세.
그럼 1년에 제가 부동산에다 2개 등기를 했으면 등기를 2번 했으니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집에 몇 장 있다? 2개 있다. 뭐 별것 아니네. 재산세는 잠깐 보류. 종합부동산세 앞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전국의 주택을 합쳐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다. 사람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그러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더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나에게 날라온 고지서는 몇 장으로 날라온다? 한 장으로 날라온다. 한 장이에요. 전국치를 다 합쳐서요. 합산했으니까 한 장으로. 자, 양도소득세. 여기서 제일 착각을 많이 하시네요. 자, 1년에 제가 부동산 2개를 팔았어요. 1년에 부동산을 2개를 팔았으며 그 2개를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도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도한 걸 하나로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1년에 부동산을 2건을 거래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라, 합산해서 계산해라. 합산해서. 왜?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니까 합산하여. 30일의 기출문제를 알려드리네요. 자, 30일의 기출문제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시험 봐도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양도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거래해서 한 건 한 건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는 다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말을 못 뱉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거래한 것을 뭐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합산해서 분명 말했잖아요. 스스로 합산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1년에 2번을 팔아가지고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했으니까 합산해서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다시 합쳐서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걸 시험이라고 31회 때 정답으로 낸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이라고.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 기본 폼이 안 잡히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 기본 폼만 잡히면 거저먹는 거예요. 2개를 1년에 1월 달에 양도할 때 세금 신고하고 3월 달에 양도하고 그거 따로 신고하고 1월 달치 따로 신고하고 3월 달치 따로 신고했으니까 1년치가 합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2개를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를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하란 대로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직장을 2군데를 다녀요. 노량진 메가랜드, 강남 종로 메가랜드 2군데를 다녀요. 종로 메가랜드와 노량진 메가랜드 제가 2군데를 다녀요. 한 학원에서 노량진에서 100억을 벌고 강남 종로에서 100억을 벌었다. 그럼 저는 1년 동안 세금 신고할 때 학원마다 따로따로 신고한다, 더해서 신고한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번 것을 얼마라고 신고한다? 200억이라고 신고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직장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2군데를 다녔을 때는 우리 연말에 연말정산을 2개를 더해서 해야 된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합쳐서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안 했을 때는 나중에 2개를 더해서 다시 세금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상식 그게. 이런 걸 문제라고 그냥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중개사 하신 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왜요? 무조건 애우려고 암기하려고 달라드니까. 암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암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재산세, 요게 사람 잡는 거예요. 자, 재산세를 한번 가보죠. 재산세는 인세도 될 수 있고 물세도 될 수 있고. 아니, 뭔 소리 하세요? 재산세가 무슨 인세, 물세 둘 다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만 하면 좋지. 왜 2개 다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세예요. 땅은 인세예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예요. 아, 요거구나.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랬는가? 시, 군, 구. 아직 입에서 숙달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숙달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강남의 땅을 5개를 가지고 있다. 번지가 다른 강남의 땅을 5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강남구청장이 나에게 다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보내겠다. 따로따로 고지서로 보내겠다. 한 장의 고지서로. 봐요. 입에서 말이 나오신 분은 지금 전부 이해가 되신 분이고 말이 안 나오신 분은 나는 지금 뭔 소린도 모르겠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만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달리지? 아니 저 사람 달리면 나도 달릴 수 있는데 왜 안 달리고 가만히 서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대평가로 바뀐다면 진짜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절대평가는 지금 그런 거지. 상대평가면 앞에 사람 쭉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나는 소름 끼쳐요. 상대평가면 저 사람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나중에 가서 내가 따라잡으면 나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잘 모른다고 해서. 자, 다시 한번요. 재산세는 토지도, 건물도, 주택도 재산세가 나와요. 토지도, 건물도, 주택도 재산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지역별로 하나로 묶어서 고지서는 몇 장으로 나온다? 한 장으로 나온다. 자, 됐죠?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가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번 예를 딱 하나 들을게요. 제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노량진이니까 여기가 동작구에 제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요. 동작구에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2개를 더해서 고지서가 나온다. 따로따로 나온다. 따로따로. 32의 기출문제네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동일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주택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틀렸네요. 봐요. 오늘 수업 들으니까 시험 문제 다 풀어버리잖아요. 공부 이렇게 하시면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딱 보니까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물세고 개별과세네 따로따로니까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 집에 2장 날라오겠지? 1장 아니죠? 그래요. 따로따로니까 각각 계산해서 나오겠죠? 2개를 더해서 계산한다. 그럼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재산세에서 네모 이 칸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여기다만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로 색으로 딱 입히세요. 이렇게 재산세에다가 그 표에서 재산세 토지하고 토지 이외 표 있잖아요. 그 크게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세, 토지 이외는 물세. 토지 이외 뒤에다가 토지 이외라고 돼 있는 거 거기 물세, 토지 이외 거기에다가 건축물, 주택 2개를 쓰세요. 건축물, 주택 2개를 써보세요. 건축물, 주택을 썼어요. 그럼 건축물하고 주택은 물세니까 건축물하고 주택은 다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제가 양천구예요. 제가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양천구 목동에 제가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2채를 가지고 있으면 양천구에서 저에게 2개를 더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겠는가? 따로따로 날라오겠는가? 따로따로. 끝. 그러면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그렇죠. 주택별로 계산해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걸 응용해서 이걸 해석해서 실무 사례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암기하려고 달라지신 분들은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조금만 돌려버리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렇게 흐름으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실 거예요. 이제 독립세로 가보죠. 독립세는 체크하면 안 돼요. 독립세는 듣기만 하세요. 독립세라는 건 뭐냐면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그래요. 그 시험 문제 내지를 안 해요. 자, 오른쪽 부가세로 오세요. 예, 부가세라는 세금이 나오는데 부가세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어떤 세금이 있으면 요 세금에다가 또 거기다가 퍼센트를 곱해서 또 가져가는 거. 세금을 가져가는 게 부가세예요. 세금. 그 말은 집에서 부모님이
밖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부모가 번 돈을 일부를 떼어가는 거. 요게 부가세예요. 나를 말하네. 그런 분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 밑에서 부모가 돈 번 거 부모 돈 중에서 일부를 뜯어갔으니까 내가 부가세네. 나래, 나 딱 나네. 그런데 나는 스스로 부모하고 독립해서 나와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독자적으로 생활하니까 나는 독립세예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활하면 독립세, 부모 밑에서 더부살이하면 이게 부가세. 이제 부가세하고 독립세의 개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에 어떤 세금이 여기서 나도 줘, 네가 내면 너 중에 일부를 나도 좀 하고 따라다니냐면 이렇게 돼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하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딱 나오면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같이 가자고 딱 달라붙어 있는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제가 취득세. 그럼 오른팔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있고 왼팔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냐면 우리 옛날에 극장에 갔을 때 영화 보면 꼭 지방이 여기 달라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지방이 붙어가지고 제발 좀 떨어져라.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 진짜 찐득이네. 저게 딱 달라붙어가 있는 게 요 부가세들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인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는 또 지방교육세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세 개는 내 세금 속에는 나의 지방이 그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 지방 붙어 있고 등록 지방 붙어 있고 재산세 지방 붙어 있죠. 다 지방이 막 딱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그러운 지방이 붙어 있네 막 이러면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여기 나와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농어촌 특별세 한번 연습해 보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예요. 농촌 느낌 나도 국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봐요.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다. 그러면 지방세니까 지방세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방금 농촌 느낌 난다고 해서 지방세라겠는가요? 국세라겠는가? 국세 왜 흔들린가요? 흔들리지 마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 집, 부모는 자녀 집에 가서는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 속에 국세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속에 국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세가 지방세로 바뀐다. 그래도 국세다. 그래도 국세다.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모가 되는가요? 자녀로 바뀌어버린가? 그래도 부모이죠. 그래요. 똑같잖아요. 그 논리가. 그런데 이걸 계속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앞에가 지방세니까 지방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에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앞에가 지방세인데 어떻게 국세가 붙어요? 그거야. 그 주거가 자기 알아대로 가져가니까 지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은행에서 지방으로 넣어주고 국가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연습.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안 보고 하세요. 믿고 하세요. 이제 스스로. 자,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간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네,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나오면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럼 이제 밑줄만 그으세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만 밑줄 그으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말고 세금 종류만 밑줄 그으세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에 보니까 심화 해가지고 OX 지문이 있네요. 밑에 OX 정답 가리세요. 밑에 정답 가리세요. 정답 보고 푸시면 안 되니까 정답은 꼭 가리고 푸세요. 재산세의 경우에 토지와 주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는가? 주택, 그렇죠. 주택. 주택은 인세가 아니라 물세. 요 1번 지문이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지문이에요. 근데 요게 32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요 지문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붙어 다니는 거.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붙어 다닌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또 세 번째로 재산세 붙어 다니는 것은 재산세는 무슨 세가 붙어 다닌다?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연습이 딱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면 국세와 지방세 자 끝나고 그 다음에 물납하고 분할납부 끝나고 인세와 물납 또 부가세까지 다 정리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국세하고 지방세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됐어 이제 국세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됐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복습을 더 해야 돼요. 반복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두 번째 시간이 끝나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2시간 땅은 35분에서 40분만 강의하고 10분씩 쉬었다가 수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딱 쉴 때가 됐어요. 지금 쉬었다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철을 타고 다니시거나 또는 집에서 어디 움직이실 때 20분에서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 이 강의를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짧게 끊어드리는 거예요. 책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칠판에다 PPT 다 작업해가지고 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영상만 봐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네요.